안녕하세요. 2025년 4월 13일자 스톡 차트 어널리시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아마존, 알파벳, 브로드컴, 메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애플 차트 보시겠습니다. 애플 차트고요. 보셨다시피 지난주에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확 떨어지고 나서 뭐 186.99 여기서 지지 받나 했는데 월요일에 더 빠졌죠. 그리고 나서 다시 올랐다 다시 밀려 내려오고 하는 과정에서 이 밑에서 올라오는 이 트렌드 라인에서 지지 받고 올라가겠거니 했는데 오히려 여기서 저항을 받아버렸죠. 그리고 나서 화요일날 더 빠져서 내려와서 170.76을 기록했습니다. 170.76이 어디냐면 2024년 5월 3일 2024년 5월 레벨이죠. 그리고 그러니까 그때쯤의 레벨입니다. 그리고 나서 뭐 다 아시다시피 수요일에 90일 관세 유예 조치 나오면서 훅 치고 올라갔죠. 올라갔는데도 금요일 고점 정도에서 이게 199.62죠. 그래서 여기에서 저항받고 다시 밀려서 목요일에 내려왔고 도지 만들고 금요일날 다시 이렇게 올라가면서 다시 한번 199.62에서 저항받고 198.23 이 정도까지 밀려 내려온 상황.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목요일에 고점을 뚫지를 못했다는 거죠. 금요일에. 이게 사실 이 다음에 보여드릴 다른 주식들은 트렌드가 이 위로 더 올라가거나 뭐 3월 중순 레벨까지 올라가는 그런 주식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애플이 특히 오늘 보시는 그 7개 중에서는 제일 퍼포먼스가 약해요. 반등도 약하고. 물론 충분히 빠진 것에 비해서는 올라갔지만 그게 약한 이유가 아무래도 애플은 조립을 중국에서 하다 보니까 중국의 굉장히 큰 관세를 뭐 143%였나요? 그런 관세를 물리게 되면 이미 애플이 관세가 발효되기 전에 급하게 재고들을 미국으로 많이 가져왔다고는 해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에는 손실이 나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유 때문에 다른 주식들보다 애플이 상대적으로 더 큰 타격을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몇 시간 전에 지금 제가 이걸 녹화하고 있는 게 영국 시간으로 토요일 오후인데 한국 시간으로 일요일 새벽입니다. 제가 지금 이걸 녹화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한 몇 시간 전에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는 토요일 저녁 시간이죠. 뭐 10시 이때쯤이었나요? 9시 10시 이때쯤이었나요? 그때 트럼프 정부에서 핸드폰, 모바일폰 하고 그 컴퓨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관세에 예외를 적용하겠다. 이 얘기는 다분히 중국에서 수입되는 품목들에 대한 이야기죠. 그리고 특별히 어떻게 보면 애플만을 위한, 물론 거기에 뭐 HP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회사들도 있지만 메인 타겟 아니면 그 이유는 애플이었다고들 다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는 얘기는 애플이 월요일 날 장이 시작하면 그리고 금요일 저녁 그리고 월요일 새벽 그 현지 뉴욕 시간으로 그때 오픈하면은 애플은 이 위에 지금 222대 3월 26일 이 레벨 정도까지 일단 치고 올라갈 확률이 높죠. 그리고 이따가 다른 주식들도 말씀드리겠지만 반도체 주식들도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 3월 초반까지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애플도 그 이상 올라가서 230, 240을 회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그 매크로 때문에 오를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여기 있는 그 이 레벨들이 어떤 식으로 작용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런 식으로 여기 있는 이 레벨들이 의미를 갖고 작용을 했구나 정도만 확인하시는 걸로. 그래서 더 치고 올라가서 뭐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애플 같은 경우에는 225.86 레벨 이상은 뚫고 올라갈 확률이 좀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애플은 이 정도로 프리마켓에서 굉장히 많이 올라갈 것이다 라는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마이크로소프트죠.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죠. 마이크로소프트도 중국에서 조립하는 것들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뭐 일단 상승할 것은 되게 자명하고요. 근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미 3월 20일, 26일 이 레벨들에 닿았고 살짝 밀려 내려오긴 했지만 이 레벨을 회복했어요. 그리고 빠질 때도 그렇게 다른 주식들에 비해서 많이 안 빠졌죠. 목요일, 금요일하고 월요일에도 더 밀리긴 했지만 344.30이 어디냐면 2023년 11월 이때쯤입니다. 다른 주식들, 오늘 보는 7개 주식들 중에서 그 최저점 내려간 거에 히스토리칼 근처가 어디냐면 2023년인 그러니까 2024년 이전으로 가는 거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유일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미 확실하게 저평가가 되고 있었고 그래서 2023년 레벨 2023년 12월 1월 레벨까지 빠져 있는 상태에서 하락이 더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과거 대비 가장 저평가된 주식이 마이크로소프트라고 볼 수 있죠. 그렇게 된 배경에는 아무래도 2024년에 너무 많이 올랐죠. AI 관련돼서 오픈 AI가 마이크로소프트랑 협력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상대적으로 고평가되었었던 그런 과거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빠질 때도 그런 부분까지 그 AI에 관련된 어떻게 보면 거품까지는 아니지만 차별된 그 고평가가 상대적으로 차별된 저평가로 이어져 버렸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서 이 정도만 빠져도 될 것을 더 많이 빠지게 된 상황이 돼버린 그런 상황, 그렇게 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에 비해서는 3월에 그 레벨, 3월 26일 레벨, 3월 25일 레벨이냐, 26일 레벨까지 다시 반등할 때 빠지기 전보다 훨씬 더 높게 올라갔고, 그 빠지기 전 레벨 정도에서 금요일 레벨이 형성이 됐고, 뭐 다시 올랐죠. 목요일 레벨 형성됐고, 금요일엔 다시 올라서, 3월 26일 이때의 레벨을, 회복을 했고, 그래서 이 내려오는 이 다운 패러렐 채널의 상한선을 뚫고 올라가서 이 얘기는 이 안쪽에서 하락이 될 때도 이 다운 패러렐 채널 안쪽에서 지지를 받은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지지를 받다 보니까 이 상한선까지 뚫고 올라갔고 오히려 이 상한선이 지지선으로 작용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에 이제 전반적으로 나스닥 기술주들은 갭상승을 하고 시작을 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에 과연 여기 올라오는 이 트렌드 라인이 저항선으로 작용할지, 그래서 397.21이 저항선이 될지, 아니면 400, 아니면 더 올라갈지. 개인적으로는 400 정도에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저항을 일단은 받을 걸로 보고, 더 올라가면 이제 그 분위기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이
하락에는 지금 그 관세 뭐 크라이시스라고 해야 되나요? 관세 사태, 관세 조치 이 이벤트 이전에 계속 내려왔었던 이유가 있겠죠,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래서 그런 것이 반영이 되면 400을 뚫기는 조금 힘들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적어도 397.21 3월 25일 고점 정도까지는 도달을 할 것 같고, 만약에 이거를 마켓 임팩트에서 넘어선다고 해도 곧바로 다시 밀려 내려올 가능성이 마이크로소프트는 좀 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상승을 해도 좀 컨저버티브하게 보수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엔비디아죠. 네, 엔비디아도 빠진 게 레벨이 2024년 5월 레벨 정도까지 빠졌습니다. 뭐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2024년 1월에서 초반까지만 해도 훨씬 그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었죠. 그리고 이렇게 상승세를 보여줬었던 배경에는 AI가 있었죠. 그래서 AI 관련된 그 고평가 정도 레벨,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기대치를 가지고 올랐었던 거 이전 레벨까지는 일단 빠졌었다가 다시 관세 유예 조치 90일 나오면서 이렇게 축 치고 올라간 상황이 됐죠. 그래서 결국은 관세 조치 이전에 있었던 3월 26일 레벨까지 올라갔죠. 그래서 뭐 올라간 것 자체는 다른 주식들이랑 같은 정도로 올라갔다고 보는데, 좀 전에 보여드린 마이크로소프트랑 좀 차이가 나는 것은 목요일 날 다시 반락이 거의 그 급등하기 직전까지 빠져서 내려왔다가 다운 트렌드 라인에서 지지받고 다시 올라가서 도지를 만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상승분이 금요일에 연결이 돼서 크게 목요일 고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비슷한 레벨로 간, 이 얘기는 충분히 그 수요일의 상승의 효과가 상쇄가 되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번에 그 셀폰, 그 모바일폰, 뭐 휴대폰이죠, 한국말로는 휴대폰, 컴퓨터 예외 조치에 힘입어서 다시 오를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엔비디아는 직접적으로 그 영향을 받지는 않겠죠. 그리고 계속 그 중국과의 무역 마찰의 한가운데에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과의 그 협상이 그렇게 말끔하게 시작되지 않는다고 하면 쉽게 치고 올라가기가 어려워서, 일단은 마켓 임팩트는 좀 더 위로 치고 올라가서 123.10까지는 가능하겠지만 계속 상승하다기보다는 다시 밀려 내려올 가능성이 좀 더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다운 트렌드 라인은 요렇게 하나 그려도 이제 의미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다운 트렌드 라인 하나 더 그려줘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 다운 트렌드 라인에 걸쳐 있지만 마켓 임팩트 들어가고 다시 113.2가 지지선 받고 이 정도 근처 123.10이랑 113.2 이 레인지가 다음 주 레인지 정도가 되지 않나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그런데 이런 레인지가 이제 의미가 없죠. 당분간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이 계속 그 정부의 발표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기 때문에 어떤 그 뭔가 움직임이 시작돼서 막 오를 때 여기까지 올라갈 거예요, 여기에서 일단 쉬거나 여기서 반락하겠어요 라는 것으로 사용되는 레벨들이지, 이제는 당분간 이 레인지 안에서 움직이겠어요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이런 지지저항선들이. 그래서 지지저항선들을 보실 때 시각을 조금 달리해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이 정도, 이런 트렌드 라인도 하나 그려주는 게 괜찮겠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올라간다면 이걸 따라 올라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거는 크게 의미가 없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냥 참고로만 하시는 거고, 오히려 요 다운 트렌드 라인이 나중에 지지선으로도 작용하고 할 가능성이 좀 더 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마존이죠. 아마존도 마찬가지 비슷합니다. 언제? 2024년 8월 이때 레벨까지 냈죠. 그 전에 2023년 8월 2일에 더 빠졌었는데 거기까지도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아마존은 상대적으로 버텼다. 뭐 그 배경에는 아마존 비즈니스가 중국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지 않다는 그런 것들이 작용을 했겠죠. 그러니까 아마존은 크게 뭐 중국에 대한 무역 전쟁에 어떤 그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그런 품목이 없다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그 기술주들하고 보조는 맞춰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목요일 금요일 그 전전주죠. 전주 금요일에도 오히려 얘는 양봉을 만들었네요. 신기하네요. 역시 아마존 세네요라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그리고 나서 더 빠졌지만 양봉을 만들고 치어 올랐죠. 오히려 금요일보다 올랐었습니다. 월요일에. 그리고 더 올랐다가 물론 다시 빠져서 내려오긴 했지만 다른 주식들하고는 전혀 움직임이 다르죠. 목요일보다도 화요일의 고점이 더 높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밀렸지만 여기서 밀린 거는 그 중국만이 아니라 다른 유럽이나 다른 국가들과도 다 그 협상이 지지부진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리고 나서 수요일에 유예 조치 나오면서 훅 치고 올라갔는데 훅 치고 올라가서 4월 2일 레벨까지밖에 못 올랐습니다. 오히려 조금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었는데 생각보다는 많이 못 오르고 191.70 여기서 저항을 받았죠. 이렇게 된 배경에는 관세에 대해서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지만 2월부터 계속 하락세를 내려온 이유가 있었겠죠. 그래서 그런 이유에 힘입어서 상승과 하락의 이유가 상충되면서 상대적으로 이 레인지 자체가 하락 레인지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았었던 그런 것들의 영향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 얘기는 토요일날 발표된 그 예외 조치들 핸드폰과 컴퓨터 품목 이런 것들에 대한 수입 예외 조치 이거에서도 아마존은 자유롭습니다. 나쁠 때도 자유로웠고 좋을 때도 자유로웠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그 월요일에 프리마켓에서 이렇게 움직임이 그렇게 크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오르기는 살짝 오른다고 보면 요 다운 트렌드 라인 여기 정도에서 뭐 이 정도 그래서 수요일의 고점을 조금 넘는 수준 뭐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넘는다고 해도 다시 밀려 내려올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아마존 4개를 얘기해 드렸는데 애플을 제외한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아마존은 프리마켓에서 급등을 보여주고 갭 상승을 한다고 해도 다시 밀려 내려올 확률이 좀 더 높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왜 그렇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된다면 왜 그런지에 대해서 아마 많은 해설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또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알파벳이네요. 알파벳이죠. 알파벳도 지금 저가가 어디까지? 2024년 3월까지 갔습니다. 뭐 마이크로소프트처럼 2023년까지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알파벳도 계속 하락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다운 패러렐 채널이 있었고 조금 뚫려서 올라갔지만 내려왔다가 여기서 저항받고 다시 내려온 이것만 보면은 관세 조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뭐 딱히 눈에 띄지 않을 정도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금요일도 별로 많이 안 떨어졌고 여기에서도 월요일에서도 굉장히 여기까지 올라간 상황 확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화요일에도 저항을 받고 내려오긴 했지만 이 다운 패러렐 채널 상한선까지 닿았었고 수요일에는 당연히 이걸 뚫고 올라갔고 목요일에
이 다운 패러렐 채널이 지지선으로 작용했죠. 그리고 나서 조금 더 올라간 이런 상황. 목요일에 고점을 뚫지는 못했습니다. 이거 자체가 인사이드 바가 됐는데 뭐 알파벳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죠. 뭐 모바일폰 이런 거에 관련돼서 뭐 점유율 같은 거 생각하면 안드로이드 관련된 매출 이런 거 고려하면 충분히 모바일폰이 많이 그 정상적으로 팔린 거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알파벳도 상승을 보여주는 게 맞습니다. 갭 상승을. 그렇다고 하면 165.80 내지는 여기 있는 이 고점까지도 가능하겠죠. 얘도 하나 그려줄 필요가 있겠네요. 그러면 그래서 이렇게 되는 얘는 파란색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도 갈 수 있다. 그래서 이 165.80보다는 뭐 얘도 뭐 의미가 있지만 이 위에 있는 170.63 정도까지 올라가는 거,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두 개의 전 저점이요, 전 고점, 전 저점 이 레벨들에도 저항받을 수 있고 이 밑에서 올라오는 트렌드 라인도 여전히 의미가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그려볼 수 있겠네요.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이 트렌드 라인 얘인가요? 얘가 더 낫겠네요. 예, 지금 여기에 이렇게 만났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트렌드 라인도 지금 작용을 하고 있다. 토로 하고 여기서 이렇게 오는 이 트렌드 라인도 작용을 하고 있다. 좀 더 자세히 볼까요? 그렇죠? 여기에서 여기로 연결되는 이 트렌드 라인이 여기에 있는 저점에 영향을 줬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화요일에서 여기서도 지지받은 것도 이거에 영향이 있다. 그래서 더 내려오게 되면 뭐 더 내려올 것, 당장은 안 내려올 것 같지만 이런 것들도 존재하고, 이 다운 트렌드 라인도 저항선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더 올라가게 되면 이 뒤에 있는 갭 상승에서 이런 것들이 있지만 거기까지 급격하게 오르지 않는다면 이 다운 트렌드 라인도 작용하고, 오히려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이 여기서 다시 빠져서 내려올 때 지지선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이 다운 트렌드 라인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담으로 여기서 이렇게 다운 트렌드 라인 금요일에 고점이 목요일에 고점을 뚫지 못한 이유가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이 되었다라는 것도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알파벳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브로드컴이네요. 브로드컴도 마찬가지죠. 저점이 언제? 2024년 9월 9일 정도로, 4월이 아니고 이 정도인데 계속 내려오던 이 힘이 있었죠. 그래서 좀 전에 보신 알파벳처럼 얘도 다운 패러렐 채널의 하한선까지만 하락이 이어졌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에 다른 주식들 더 금요일 밑으로 빠졌을 때 버텼죠. 관세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기업이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나서 화요일은 오히려 목요일보다도 치고 올라가는, 어떻게 보면 관세 조치 이후에 그 90일 유예 이전에 관세 조치 이후에 제일 잘 버틴 주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70주들 중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여기서 157.44에서 지지받고 185.16에서 저항을 받았죠. 보통 브로드컴은 이런 식으로 딱딱 그 지지저항 받지 않는 주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딱딱 지지저항을 받았습니다. 이 파랗게 되어 있는 얘네들을 그려놓은 이 고점, 이 저점을 그려놓은 게 다 이런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수요일에 상승장일 때 다른 주식이랑 비슷하네요. 3월 26일이면 3월 26일 레벨까지 올라갔고 여기서 다시 절반 이상 밀려 내려왔지만 다시 금요일날 상승을 했습니다.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는 외국에서 들여오는 애플 같은 그런 기업은 아니죠. 그렇지만 전반적인 IT 쪽을
그 커버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뭐 그거에 대한 영향을 받아서 좋게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고 충분히 갭 상승을 해서 시작할 수 있는 하지만 여기에 있는 196.23, 196.23 레벨을 과연 뚫을 수 있을 것인가? 마켓 임팩트 상에서는 뚫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다시 밀려 내려와서 196.23 아래로 내려올 확률이 좀 더 커졌다고 봐야 되겠죠. 관세 조치들이 없을 때 여기에서 굉장한 저항을 받았다는 얘기는 굳이 지금 관세 때문에 다시 시장이 정상화 된다고 해도 이 레벨을 넘어갈 필요는 없어진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면 갭상승이 있다고 해도 196.23 아래로 다시 밀려 내려올 가능성이 좀 더 있다라고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브로드컴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메타죠. 메타도 2024년 8월 레벨 정도 뭐 다른 주식들보다는 잘 버틴 거고 하지만 이렇게 내려오는 패러렐 채널 다음 패러렐 채널이 있었는데 이미 깨져 있었죠. 그러다가 다시 목요일 금요일 떨어지면서 영향을 많이 받았죠. 그리고 나서 월요일에 조금 회복하나 싶었다가 밀렸고 화요일에는 다시 회복을 하나 보다 했다가 밀렸는데 수요일에 치고 올라갔고 다른 주식들이랑 다르게 26일 레벨까지는 못 가고 4월 2일 레벨까지 갔습니다. 그렇게 된 배경에는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이 작용을 했죠. 분명히. 그리고 나서 목요일 밀리고 금요일에도 쉽게 치고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컴퓨터 핸드폰 예외 조치가 메타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갭 상승을 뭐 분위기 따라서 한다고 해도 요 다운 트렌드 라인을 과연 뚫을 수 있을까 의심스럽습니다. 많이 올라가 봤자 586.87이 있는 수요일 고점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다시 밀려 내려와서 요 다운 트렌드 라인 안쪽에 자리를 잡을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갭 상승이 되는 거는 갭 상승 레벨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정확히 예측하기가 사실은 어렵지만 제가 보는 이 차트 분석상으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참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메타는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뭐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네요. 워낙 다운 트렌드를 계속 보여주고 있었던 주식이기 때문에 뭐 목요일 전에라도 이렇게 해서 일단 여기서 그 다운에서 오른쪽으로 약간 레인지 무브로 전환하는 정도였었던 상황에서 이렇게 밀려서 내려간기 때문에 이 레벨에 다시 올라오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도 수요일날 여기까지밖에 못 올라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더 밀리거나 여기서 사이드 무브로 다시 이 레인지 안쪽으로 들어오는 게 맞는데 뭐 유럽 관세 조치가 90일 유예된 거지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 고려하면 사실 막 치고 올라갈 이유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 다운 트렌드 라인이 그것을 반영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타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뭐 정신없이 한 주가 지나갔죠. 뭐 그 지옥을 본 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그 말들이 많았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가 어제 그 선물 차트 분석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수요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90일간 관세 유예 중국 제외죠 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국채 수익률이 갑자기 치솟았었던 이유죠. 그래서 뭐 그 메인 이유는 리스크 관리를 하기 위해서 여러 은행들이 국채를 팔아서 현금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포착되었었다. 뭐 이런 얘기죠.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관세 조치들이 계속되면 여러 기업들이 문제를 특히 수입업자들의
문제가 생겨서 그렇게 되면은 뭐 그 기업들의 뭐 대출이나 뭐 이런 것들에 문제가 생기면 아무래도 은행이 리스크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은행들의 현금 확보가 필요했다.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연쇄적으로 작용을 했죠. 그런 분위기에서 국채 시장이 무너지면 그 여파가 그 미국 경제 전체로 그 번질 수 있다는 그런 우려 때문에 이제 파격적으로 90일 관세 유예 조치가 나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그 트럼프 정부의 관세 조치에 일단 첫 번째 걸림돌, 항복 뭐 이런 분위기였는데 그래도 중국과의 무역 전쟁이라는 쪽으로 이제 패러다임이 살짝 전환되는 분위기였는데 토요일에 있었던 주요 그 IT 기기들에 대한 관세 예외 조치가 나오면서 뭐 이 조치의 최대 수혜자는 당연히 미국 기업들이죠. 중국이 아니라. 그렇지만 중국의 어떤 위협이 될 수 있을 만한 최대의 공격 포인트가 제거가 되는 느낌이죠. 그렇게 됐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미국이 중국이 그 협상 테이블에 나오지 않는 것을 강제를 할 수 있을 만한 힘이 없었다라는 결론이 나오고 앞으로 더 전개될 일들이 전혀 미국 쪽에 유리해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위협을 해서 중국 정부를 관세 협상 테이블에 끌어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무기가 될 만한 것들 하나하나 철회되고 연기되고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굉장히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불리한 그래서 이러다가 하나하나 다 해주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분란만 일으키고 실제로 얻은 것은 없는 이렇게 될 확률이 되게 높다고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하면 주식시장이나 뭐 시장 전체가 정상화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회복을 할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 본다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포지션들을 청산하시기보다는 버티시는 게 좀 더 유리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고려를 하시고요. 여기에서 또 무슨 다른 극단적인 조치가 나오게 되면 정말 미국 정부가 곤란해질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지난 금요일에 국채 수익률이 수요일에 살짝 수그러드리는 것 같다가 다시 오르기 시작해서 그거에 대한 어떤 조치가 나올 것이라고 다들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이런 식의 관세 자체의 익셉션, 그 예외 조치를 주는 정도로 클지는 생각들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일이 벌어졌고 그렇다고 해서 과연 또 국채 수익률이 잡힐 것이냐? 그건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국채 수익률을 트리거가 됐었던 게 리스크 관리이기 때문에 과연 90일 동안 유예가 되어 있는 관세가 완전히 철회가 그 관세 그 폭등이라고 해야 되나요? 관세를 많이 부과한 그게 다시 철회되지 않는 이상 관세 리스크는 그대로 계속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국채 수익률을 끌어내릴 수 있을 것인가라는 데 의문이 생깁니다. 뭐 아까도 설명드린 그런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하면 추가적인 조치가 더 나온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과연 미국 정부는 깨져버린 신뢰와 그 정책의 실패까지는 아니지만 정책의 실책에 대한 책임을 또 어떤 식으로 지어 나갈지 그리고 그거에 따른 여론을 어떤 식으로 무마를 해 나갈지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아직 남아 있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또 시장은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해야 될 것인지 뭐 복잡합니다. 그리고 그 관련돼서 지금까지 우려했었던 또 인플레이션 관련된 이야기들이 조금 그 인플레이션 우려가 완화가 되면 그 과정에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완화가 된다면 과연
기준금리가 어떤 식으로 영향을 받을 것인가. 당장 5월에 있을 기준금리가 떨어질 수 있을 것인가. 아마 이 조치로 패드와치는 더 확률을 높게 보겠죠. 근데 그런 부분들도 고려를 하시면 또 시장은 반색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더 올라가는 이유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뭐 이게 연쇄적인 복잡한 방정식들을 다 풀어내야 전체적인 흐름이 보인다는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입체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다음 주에 그 선물 차트 분석과 스톡 차트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선물 강의 사기 공고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강의는 선물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주식하시는 분들에게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강의니까 한번 커리큘럼 찾아보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